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미술쌤 뜨미쌤이에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벨벳실 네볼로 완성할 수 있는 벨벳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벨벳실이 보들보들 도톰해서 그런가 영상 촬영을 해보니 심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가장 비슷한 굵은 아크릴 뜨개실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람수도 같고 실 굵기도 비슷해서 만들어보니 재질만 다르지 거의 흡사한 크기의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똑같진 않아요. 그럼 딱 4,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벨벳 가방 같이 떠보실까요?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실과 가위, 지름 6mm짜리의 코바늘 10호, 그리고 단수링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 저는 없어서 짜투리 실로 썼어요. 라이터도 필요한데요. 벨벳 실 정리할 때 아주 깔끔해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실타래 가운데서 끝실을 찾아주세요. 위아래로 보이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다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쯤 잡아 빼주면 돼요. 뭉탱이로 나왔네요. 그래도 끝실이 보입니다. 사슬을 뜰 수 있게 매듭을 먼저 지어줄 건데요. 요거는 바늘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바늘로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손으로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짧은 실을 아래쪽에 두고 긴 실로 원을 만들어서 짧은 실 위에 둘게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죠? 두 실이 겹쳐진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원 사이로 쏙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듭이 생겼어요. 코바늘을 구멍에 넣고 긴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사슬뜨기 준비 완료. 이때 짧은 실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슬뜨기 30개를 해주세요. 사슬 30개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바닥 부분을 뜰 거예요. 기둥코 하나를 사슬로 떠주시고요. 30코까지 떴지만 기둥코를 세운 30번째 코는 제외하고 29번째 코부터 첫 번째 코까지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기둥코 제외, 30번째 코 제외, 29번째 코 여기에다가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걸어서 하나 빼고 걸어서 2개 다 빼고 이렇게 사슬이 보이는 첫 번째 코까지 짧은 뜨기를 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바로 전에 한 코를 떠주고 여기 마지막 코에는 짧은 뜨기를 3번 해줄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짧은 뜨기를 같은 구멍에 3번 뜨고 나시면 약간 둥글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바닥이 반틈이 완성되었다는 건데 저희가 편물을 뜰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처럼 생긴 요 반달 부분에서 다시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슬이 보이는 방향대로 끝까지 떠보시면은 가방 바닥이 완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사슬 만들 때 생겼던 짧은 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뜨실 때 이 짧은 실을 숨겨주면서 뜨면 다른 마무리 방법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구멍에 넣고 짧은 실을 바늘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난 다음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코에도 바늘 위쪽에 실을 걸어놓고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3코, 4코 정도를 해주시면 뒤쪽에 보면 실이 숨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을 살짝 당겨주고 나머지는 하기 귀찮으면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떠줘 볼게요. (28) 번째까지 떴어요. 마지막 코처럼 보이는 이 코가 29번째 코예요. 30번째 코에 사슬로 기둥뜨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먼저 29번째 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코가 숨어서 잘 안 보여요. 이 사슬 모양을 약간 당겨서 구멍을 조금 만들어 준 다음에 짧은뜨기 3번을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나면 둥글게 돌아가면서 첫 코와 만나게 되어요. 이러면 긴 타원형이 생기는데요. 이 모양이 되었다면 바닥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부터 단 바꾸는 것 없이 코 입술에다가 한 코씩 떠서 원하는 높이까지 떠줄 거예요. 첫 코를 먼저 찾아주세요. 이 부분. 네, 여기 아니라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시작하셔서 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이때 필요한 게 단수링이에요. 저는 없기 때문에 짜투리 실로 살짝 묶어둘게요. 어디서 시작한지만 알면 되니까 위치는 상관없고요. 그냥 이쪽 근처에서 시작했구나 하는 정도로만 묶어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구멍 아무데나 찾아서 3개 묶어도 상관없고 이상하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나중에 자를 거기 때문에 이쪽쯤에서 시작했겠구나 라고 표시 정도만 해두는 거니까요. 다 묶으셨다면 실이 동날 때까지 한 코 뜨기로 쭉 떠주세요. 거의 2줄, 3줄 정도 뜬 것 같아요. 약간 오므라진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이쪽이 안쪽 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바깥쪽 면이라서 바깥이 보이게 이렇게 반틈을 접어주고 나면은 바닥부터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높이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삐뚤빼뚤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되는데요. 조금 더 뜨다 보면은 제법 가방 모양을 갖추게 되면서 모양이 완성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넣고 보면은 제가 몇 코를 떴는지 몇 줄을 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양 끝에 이렇게 원처럼 보이는 거기를 중심으로 반틈을 접어 보세요. 이게 위쪽 면, 아래쪽 면 나눌 수 있는 기준선이 되고요. 현재로는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2줄씩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면으로 놓고 봤을 때 28줄까지 떠보려고 해요. 이 가방이 28줄에서 32줄 사이가 아주 보기 좋은 길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호에 따라 길이 보시면서 예쁜 가방 만들어 보세요. 그럼 화이팅! 한 볼이 거의 끝났어요. 한 뼘 정도 남겨두고 2번째 실로 교체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표시했던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앞뒤로 똑같은 칸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접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키가 맞아요. 이렇게 뜨시면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볼을 떠보니까 8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약 7칸에서 8칸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한번 나가 볼게요. 두 번째 실도 똑같이 안쪽에서 실을 먼저 빼주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 한 뼘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바늘을 걸어주시고 이번에는 한 번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만 걸어서 빼준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다시 걸어서 교체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실을 걸어서 천천히 빼줍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던 실과 두 번째 실이 같이 한 코로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실에서 짧은 실을 살짝 당겨서 손에 받쳐주시고요. 이제 뒤에 남은 짧은 실도 살짝 당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 짧은 실 두 줄을 숨겨가면서 떠줄 건데요.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먼저 한 줄 한 줄씩 숨겨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집어서 한 코씩 뜨면서 숨겨줄게요. 뒤로 뒤집어 보시면은 한 코에 숨겨진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을 숨겨가면서 한 줄을 떠주시면 감쪽같이 없어질 수 있답니다. 코 입술 부분과 남은 짧은 실 부분을 같이 겹쳐서 뜨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끔 실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은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숨겨진 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감쪽 같죠? 이제 이렇게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실을 바꾸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보시면은 남은 실 짧은 거 하나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줄 뜨면서 같이 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별다른 마무리 방법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코 뜰 때 바늘에다가 짧은 실을 위에 걸고 긴 실로 짧은뜨기를 떠주면 이제 짧은 실이 아주 감쪽같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실 바꾼 거 티 나지도 않고 아주 깔끔해졌죠? 짧은 실들을 숨겨주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숨겼다 생각하시면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짧은 실들이 잔털처럼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가위로 짧게 싹둑 그리고 또 싹둑 쳐주시면은 별로 남은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 바꾸는 법도 알았으니까 원하는 높이까지 한번 떠볼까요? 드디어 28줄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에 선이 맞는지 키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뒤집어도 보고 또 다시 또 뒤집어서 앞쪽으로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죠?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 됐어요. 니트 재질이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조금 짧게 만드니까 완성하고 뭘 넣어도 원하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요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깨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깨끈을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아래쪽에 표시해 두었던 단수링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짜투리 실로 묶어 두었잖아요. 요거를 살짝 뽑아가지고 가방끈 만드는 곳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가방끈을 두 줄로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두 코, 끝에 보이는 두 코랑 이렇게 반틈을 접었을 때 반대쪽에서 보이는 두 코, 이렇게 반틈을 접어가지고 코스로 세하려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반틈 접었을 때 보이는 반대쪽에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이쪽에 두 개 하셔도 되고 위쪽에 두 개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두 코를 선택을 했어요. 뭔가 반 접었을 때 중간이 되는 부분과 그 왼쪽에 있는 코, 두 코를 선택했는데 여기 끝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먼저 이렇게 짜투리 실로 살짝 표시를 해둘게요. 준비가 다 되셨다면 양끝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슬뜨기로 65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가방끈은 60개에서 70개 사이로 하는 게 들었을 때, 뭐가 넣어서 들었을 때도 좀 적당하게 쳐지는 감이 있고 예쁘게 핏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짧게 타이트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60개 하시면 되시고, 조금 루즈하게 쳐지는 분께 좋다 하시면 70개에서 한 75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65개 정도로 해서 좀 적당하게 핏이 잡히는 그런 가방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65코를 만들어 줬어요. 가방에다 한번 대보고, 약간 짧은 감이 있긴 하지만 뭐 넣고 들고 하면은 약간 루즈하게 예쁘게 쳐진답니다. 이제 반대쪽에다가 어깨끈을 마무리 지어 줄 거예요. 저희가 두 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묶어두었던 쪽이랑 또 오른쪽이랑 위쪽이랑 그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이고, 화면이 미스났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묶어둔 부분이 있고 묶어둔 바로 옆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마무리를 지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 한 코 뜨기를 해줍니다. 걸어서 한 개 빼고 또 두 개를 한꺼번에 빼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 왼쪽 부분에 표시해뒀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두 줄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도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네, 저희가 떴던 그 방향 그대로 뒤집지 않고 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 65개로 다시 갈게요. 뒤집거나 뭐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65개 사슬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쪽에서 시작했던 부분 중에서 위쪽에 있죠.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에도 위쪽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에서 위에 부분,
있는 여기 코에다가 걸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 코뜨기를,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다시 걸고 실이 꼬이지 않게 잘 확인해 가시면서 여기 걸려있는 부분 위쪽에 이 입술에 걸어서 짧은뜨기 한 번,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두 줄 어깨끈이 완성이 되었어요. 한 줄일 때보다는 두 줄이 조금 더 착용감도 있고 또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느낌적인 느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방의 맨 윗단에서 변형 뒤돌려뜨기를 한번 떠주면서 조금 포인트를 주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요거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저희가 어깨끈을 하고 마무리할 때 끝난 지점이 어깨끈과 어깨끈 사이에서 끝났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늘을 잡고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서 뜰 건데 오른쪽 첫 번째가 어깨끈 만들어주는 첫 번째 지점이었잖아요. 여기 구멍에 일단 여기 입술 부분에 넣고 끈을 한번 한꺼번에 빼가지고 바로 사슬뜨기 한 번을 올리고 또 뒤쪽으로 구멍에 넣어서 한꺼번에 빼고 또 사슬로 올리고 또 뒷코에다가 한꺼번에 빼고 사슬로 한번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뒷구멍에다가 넣어서 한꺼번에 감아서 빼고 사슬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뒷코에다가 감아서 한꺼번에 빼고 또 사슬 올리고 거꾸로 한꺼번에 감아서 사슬 한번 하고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원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물 방향을 하는데 이 뒤돌려뜨기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간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한 코, 뒤로 한 코에 넣어서 한꺼번에 감아서 뺀 다음에 사슬 올리고 한꺼번에 사슬 감아서 뺐다가 사슬 한번 올리고 이 작업을 끝까지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 반대편에 있는 어깨끈이 가 있는 부분까지 한번 떠볼게요. 지금 이 실로 뜯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이 이렇게 구멍으로 자꾸 빠져나오면서 좀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벨벳 실은 조금 덜 엉켜요. 그래서 벨벳 실 할 때는 오히려 요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거의 반대편의 어깨끈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어깨끈이 여기 코에 걸쳐져 있잖아요. 뭔가 있어요. 제가 떠야 되는 부분에 뭔가 있는데 이거 상관하지 마시고 바로 옆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어서 한꺼번에 빼고 다시 사슬뜨기 하고 바로 옆에도 뭔가가 있지만 그래도 그 위에 이렇게 코 확인해 보시고 이 옆쪽 부분에다가 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한 바퀴 걸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어깨끈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왼쪽으로 넘겨주시고 긴
긴 저기 실을 위쪽에 두시고 코로 이렇게 걸어서 한꺼번에 뺀 다음에 사슬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깨끈이 자연스럽게 뒤돌려뜨기에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무렇지 않게 첫 번째 어깨끈까지 시작했던 부분까지 열심히 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가 보이네요. 정말 수고하셨고 마지막까지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이제 뒤돌려뜨기 한 바퀴를 거의 다 했어요. 여기 첫 부분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시작할 때 오른쪽 어깨끈부터 시작했으니까 왼쪽 어깨끈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옆 칸에다가 넣고 걸어서 한 번 빼고 사슬로 한 번 또 해주고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끈 첫 번째 했던 부분에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어깨끈과 어깨끈 사이에서 끈을 빼고 또 사슬 하나를 돌려서 이제 여기서 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면서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요렇게 끈을 쭉 빼고 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뒤돌려뜨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이런 모양으로 좀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저는 요 뒤돌려뜨기가 참 매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평하게 짧은뜨기만 했다가 마지막에 이런 포인트만 줘도 되게 예쁜 모양이 되더라고요. 아주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제 돗바늘로 요거 정리해 줘 볼 거예요. 돗바늘을 가져와서 꽂아주시고요. 사실 이거 벨벳 실이라 가지고 정말 아무렇게나 마무리해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꽂아주고 싶은데 아무 때나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저는 옆으로 이어지는 선에 한번 이렇게 위쪽에서 바느질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짧은뜨기 있는 부분에 모양대로 한번 바느질을 해봤어요. 세로선이 많기 때문에 세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구멍에다가 쏙쏙쏙 넣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느질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티도 별로 안 나고 특히 벨벳실은 더더더더더더더 티가 안 난답니다. 어느 정도 바느질을 해줬다 하면은 이제 안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안쪽에도 미세하게 보이는 세로선이 있어요. 이 사이로 바늘을 쏙 집어넣고 실을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을 해주고 뭔가 좀 더 튼튼하게 해주고 싶다, 빠질 것 같다 하면은 위쪽으로 지그재그로 넣어가면서 바느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3번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S자 모양으로 바늘을 넣어가지고 실을 정리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실이 보이지 않게 가위로 쏙 잘라주세요. 오, 이제 가왕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뿌듯하니까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어깨끈도 보고 자꾸 보게 되네요. 눈이 자꾸만 가지요? 그럼 여러분, 물건도 넣어보고 어깨에도 한번 걸쳐보고 예쁘게 착용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벨벳실 정리하는 법 알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짠! 같은 방법으로 뜬 벨벳실이에요. 다이소 벨벳실은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제 벨벳실도 보면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정리한다고 했지만 약간 여기 실에 붙어있는 이렇게 이런 마무리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벨벳실은 얇은 실에 이렇게 털이 붙어있는 그런 모양이라 가지고 이 털을 끝에서 살짝만 뽑아주시고, 네, 뽑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정리해 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라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라이터를 가지고 살짝씩 물을 살짝씩 붙여가면서 그을려주면은 끝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올이 풀리지 않는답니다. 그럼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실을 라이터로 살짝씩 그을려가면서 끝을 뭐라고 표현할까 할까요? 끝에 막을 하나 씌운다? 아니면 뭔가 뚜껑을 씌워준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짝씩 그을려주면서 올이 풀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면 이 벨벳 가방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나머지도 정리를 해줄게요. 가끔 가다가 불이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바로 입김을 불어서 불을 꺼주셔야 합니다. 더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더 이상 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치워주고 가방을 뒤집어 볼게요. 와, 여러분, 너무 예쁜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모두들 따라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모두들 안녕.